어떤 날에는 네로는 검은 옷을 입은 수염이 긴 사람에게 붙들려 교회 안에서 쫓겨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너 따위가 오는 것이 아니야. 2번 다시 엿보기만 해봐라. 그땐 가만두지 않을 테다. 꼭 보고 싶으면 돈을 가져와. 네로는 떼밀려 돌계단 위를 굴렀습니다. 파트라슈는 화가 치밀어 두 귀를 쫑긋 세우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러나 네로는 파트라슈를 껴안으며 달랬습니다. 괜찮아, 파트라슈. 엿보려던 내가 나빴어. 언젠가 나도 부자가 되면 얼마든지 볼 수 있을 거야. 네로가 교회 안에 들어가서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루벤스가 그린 2폭의 그림이었습니다. 그 2폭의 그림은 이 도시의 보물이었습니다. 아니, 이 나라의 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 그림의 위에는 덮개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려면 은돈을 내야만 했습니다. 네로는 은돈을 내지 않고 그 그림을 엿보았다고 돌계단으로 떼밀려 굴러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네로는 그림을 한 번이라도 꼭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네로에게 은돈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네로에게는 파트라슈 말고도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또 있었습니다. 알로아라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알로아는 빨간 풍차를 돌리는 방앗간 주인의 딸이었습니다. 방앗간 주인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알로아와 네로는 뛰어다니기도 하고 들국화를 꺾으며 놀기도 했습니다. 파트라슈도 알로아를 좋아했습니다. 방앗간 주인인 알로아의 아버지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고집이 세고 그다지 인정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장밋빛 저녁놀이 주위를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알로아의 무릎 위에는 파트라슈가 머리를 다정하게 얹어놓고 있었습니다. 알로아와 개의 목에는 꽃목걸이가 몇 개나 걸려 있었습니다. 네로가 곁에서 알로아와 파트라슈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열심인지 방앗간 주인이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로가 판자 위에 그리고 있는 그림을 들여다본 방앗간 주인은 속으로 몹시 감탄했습니다. 썩 잘 그리는군. 우리 딸하고 꼭 같은 모습인걸. 알로아의 아버지는 딸을 몹시 사랑하기 때문에 네로가 딸을 예쁘게 그리고 있는 것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딸이 네로와 놀고 있는 것이 못마땅했기 때문에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알로아, 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 이런 데서 놀고 있으면 못 써. 알로아는 갑작스런 아버지의 꾸중에 놀라 울면서 집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알로아의 아버지는 이번에는 네로가 그리고 있던 그림을 빼앗았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이런 심심풀이 장난만 하고 있을 테냐? 전 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 그림 그리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늘 그리고 있는 걸요. 네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자 파트라슈도 맞장구를 치듯 짖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알로아 아버지는 낮은 소리로 짖는 파트라슈를 한번 노려보더니 주머니에서 은돈 1개를 꺼냈습니다. 이렇게 장난하고 놀 시간 있으면 일을 해, 일을. 게으름뱅이는 항상 배를 골고 살게 되는 거야. 하지만 우리 알로아를 예쁘게 그려놓았으니 그림값으로 이걸 주겠다. 이 더러운 개만 그려져 있지 않았어도 2개를 주었을 텐데. 자, 받아라. 아저씨, 저에겐 그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그림은 그냥 가져가세요. 날마다 신세를 지고 있는 걸요. 그러고 나서 네로는 곧 파트라슈를 데리고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달려가던 네로는 멈추어 천천히 걸으면서
파트라슈에게 자기의 마음속에 있던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파트라슈, 그 돈이 있으면 루벤스의 그림을 볼 수 있어. 하지만 돈을 받기 위해 알로아를 그리지는 않았으니까. 파트라슈는 네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듯이 멍멍 지쳤습니다. 방앗간 주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딸을 몹시 꾸짖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가난뱅이 녀석하고 놀아서는 안 된다. 알았니? 그 말에 알로아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알로아의 아버지는 이번에는 공연히 부인에게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우리 딸이 누구하고 지내는지 알고나 있어? 네로 말이군요. 그 아이는 마음씨가 바르고 착한 아이인데요. 누가 나쁜 아이라고 했어? 아무리 좋은 아이라도 빈둥빈둥 놀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요. 그리고 그 녀석이 가난뱅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요. 우리 집과는 상대도 되지 않으니까. 그러자 부인은 남편의 고함에도 아랑곳 없이 판자에 그려진 딸의 그림을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네로가 이렇게 훌륭하게 그리다니. 당신 같은 사람은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솜씨예요. 그 녀석은 거지야. 마을 사람들이 동정해주는 덕분으로 겨우 살아가고 있단 말이오. 그따위 녀석을 딸의 친구로 놔두다니 그건 절대 안 돼. 알로아의 어머니는 그렇지 않다고 더 말하고 싶었지만 남편의 고집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알로아는 언덕 위에서 내려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로와 파트라슈도 언덕을 올라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레에 우유를 싣고 시내를 오갈 때 언덕 위에 빨간 풍차를 바라보면 네로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알로아도 녹색 수레의 방울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면 창문을 열고 내려다보면서 눈물을 글썽거리곤 했습니다. 온 마을의 어린이들이 즐겁게 기다리는 알로아의 생일날이 다가왔습니다. 알로아의 생일날이면 언제나 알로아의 어머니가 마을의 어린이들을 불러 즐거운 생일잔치를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우유 배달을 마치고 시내에서 돌아온 네로는 파트라슈와 함께 어두컴컴한 집안에 앉아서 말라빠진 검은 빵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네로는 알로아의 생일잔치를 떠올리며 파트라슈의 목덜미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네로, 오늘은 알로아의 생일날 아니냐? 알로아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왜 가지 않니? 할아버지께서 몸이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 가지 않았어요. 네로, 너 혹시 알로아하고 싸운 건 아니냐? 아니에요, 할아버지. 싸움 같은 건 하지 않았어요. 다만 알로아의 아버지가 저더러 오지 말라고 하셨을 뿐이에요. 네가 나쁜 짓을 한 건 아닐 테지? 나쁜 짓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알로아를 그림으로 그렸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랬었니? 할아버지는 말꼬리를 흐리며 더 이상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로의 머리를 자기의 앙상한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네로, 우리는 너무 가난하지? 너도 견디기 무척 힘들 거다. 어린 너에게 몹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저는 언제나 즐거운 상상을 하며 지내기 때문에 조금도 괴롭지 않아요. 네로는 할아버지를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네로와 파트라슈는 할아버지 곁에서 서로 꼭 부둥켜 안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파트라슈는 네로가 소리 없이 흐느껴 울다가 잠이 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해가 지났습니다. 앤트워프 시내에서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18세까지의 소년 소녀면은 누구나 참가해도 된대요. 연필로 그려도 좋고 물감으로 그려도 좋대. 마을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자 네로의 검은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나는 12살이니까 그림을 낼 자격이 있어. 만약 200프랑의 상금을 내가 받게 된다면... 빈 우유통을 싣고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네로는 파트라슈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번에 입선이 된다면 나는 진짜 화가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 네로는 약간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파트라슈도 덩달아 흥분한 듯 킁킁거렸습니다. 파트라슈, 너도 이제는 나이를 많이 먹었어. 그래서 일하는 것도 힘이 들 거야. 내가 입선하게 되면 너도 더 이상 수레를 끌지 않아도 돼. 나는 꿀떡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파트라슈, 그렇게 되면 먼저 우리 할아버지께 따뜻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마련해드리자.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잡숫게 해서 건강을 되찾게 해드리자. 응? 파트라슈는 꼬리를 흔들어서 반갑게 찬성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네로는 집 뒤에 수레를 두는 곳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네로가 그림을 그린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오직 파트라슈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네로는 도화지에 목탄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